안녕하십니까. 장자 읽는 최경렬입니다. 오늘은 장자 마지막 단락 읽는 시간입니다. 두 단락이죠. 해시와 장자가 등장하는 두 단락을 읽고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해시위 장자왈. 위왕이 이아 주었다는 얘기죠. 대호지종 하야 아수지 성이 시리 오석이라 이 성수와장 한데 기견 불능자거야요. 부지 이위 표하니 즉 호락 호 락무소용이라 호락무소용이라 비불 효연대하나 오위기무용이 부지라 라고 했더니 장자왈 부자는 고 조로용대의라 송인유 선위 불구수지약 불구수죠. 불구수지약 자한데 세세히 병벽광으로 이위구문이죠. 병벽강 위사라 객문지하고 청매기방 백금하니 취족이 모알 아 세세위 병벽광한데 불과 수금이요 금 일조이 육을 쓰네 육기 백금하니 청려지라 객득지하야 이세 오왕이라 원류난하야 원류난에 그래도 되고요. 상관없습니다. 오왕 사지장이라 동해 여월인 수전하야 대패 월인하니 열지봉지라 여기서 끝나죠. 능 불구수 일냐나 혹 이봉하고 혹 불면허 병벽광하니 즉 소용지 이야라 금 자유 오석지호 한데 하불 려 이위 대준이 부호 강호이 우기 호락 무소용하니 즉 부자 유유 봉심야부인저 자가 나와 있어요. 해자죠. 해시. 다 읽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해시위 장자왈. 해시가 장자에게 말하였다. 위와 일로 말하였다. 보통 얘기하죠. 위와 많이 쓰는 구문입니다. 해시가 장자에게 말하였다. 위왕 이아 대호지정 아수지 이실오석 이성수장이나 기견 불능자거야 하고 위나라 왕이 나에게 대호지종 씨앗이죠. 큰 박이죠. 박. 박 아십니까? 옛날엔 박 참 볼만해. 지금 박이 참 없죠. 위왕이 나에게 큰 박의 씨앗을 주어서 내가 이것을 심어서 이것이 잘 자라서 열매가 씨앗을 심었더니 이제 큰 박이 열린 거죠. 열매가 5말 더 되나? 5말이라서 열매가 5말 들이대는 큰 크기라서 내가 물과 이것을 써서 5말이라 물과 장 여기서는 간장 이런 것들이죠. 액체에 대한 소스를 얘기합니다. 간장하고 장수라 그러기도 하는데 물 담기도 하고 간장 같은 액체류를 담을 성자 담았더니 그 견고함이 혼자 쓰지를 못하네. 그러니까 견고하지 못해서 그 견고함은 자기 스스로 쓰질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풍선 너무 과장인가? 풍선에 물 담으면 담기긴 하는데 애가 막
서 있질 못하잖아요. 풍선보다 좀 낫겠지만 어쨌든 물을 담았더니 얘가 이렇게 제대로 서 있질 못하고 견고하지 못하는 얘기죠. 굳세기가 혼자 서 있질 못하고 안 되겠구나 싶어서 부지이위 표하니 호락 무소용이라. 그래서 이거를 박을 쪼개서 표주박으로 이제 우리 물을 뜨는 표주박으로 만들었더니 박이 낙해서 이게 성자랑 같은 말입니다. 용자 담을 수가 없더라. 락은 크고 평평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오목해야 여기다 물을 담을 텐데 애가 너무 납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담을 수가 없죠. 호가 락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크기만 하고 평평해서 물을 담을 수가 없었다. 그 옛날에 쓰레받기보다 더 얇았던 모양이죠. 쓸 수가 없다. 락해서 무엇을 담을 수가 없었다. 효연은 큰 모양이죠. 엄청나게 크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크지 않은 건 아니지만 나는 무용 아무 쓸모 없다고 생각하여서 부셔버렸어요. 부지. 에이 크기만 하고 쓸모없네요. 부셔버렸다는 얘기죠. 이 말을 듣고 장자가 말하기를 부자 그대는 정말 용대 큰 것을 쓰는 데에 서툴구만. 우리 졸렬하다 그러죠. 은근히 부하를 둬주는 거예요. 그대는 정말 용대 큰 것을 쓰는 데에 서툴구만. 송나라 사람 가운데 불구수지약 이 구수라 그러죠. 이게 거북구자로 읽기도 하고 거북이 등이 되는 손이 튼다 그러죠. 입술이 트고 겨울이 되면 지금 보기 참 드물지만 옛날에 손이 이렇게 많이 텄죠. 겨울 되면 추우니까 손이 쩍쩍 갈라졌는데 그래서 이건 이제 구로 읽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갈라진다는 뜻을 읽은다면 이제 균으로 읽어야 된다. 균열이다 그러죠. 우리 균으로 읽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걸로 읽어라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이 균이라는 게 사실 구에서 확장된 뜻이기 때문에 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송인 가운데 손을 트지 않도록 하는 약을 잘 만드는 사람이 있었다. 유자구문이죠. 유자구문. 뭐뭐 하는 사람이 있었다. 지금은 뭐 입술도 바르고 뭐 잘 발라서 이게 옛날에 바셀린도 바르고 해서 손이 잘 안 트죠. 오히려 손 튼 사람 보기가 힘든 시대가 됐는데 하여튼 옛날 겨울엔 손 트는 게 참 말썽이었어요. 손을 트지 않는 손등이 갈라지지 않는 약을 잘 만드는 사람이 있었는데 대대로 병벽광 위사라. 광은 이제 보통 솜이라 그러는데 비단이죠. 솜 중에 이제 곱고 가벼운 솜. 지금 솜이라 그러면 감이 잘 안 오죠. 그 옛날에는 그 겨울에 그 두꺼운 솜을 가지고 이불을 덮었잖아요. 이제 자기 몸보다 더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잡고 시집 장가갈 때는 그 혼수품으로 혼수 이불 그 어마어마하게 크죠. 부피가 겨울에 그걸 만든다고 난리들 했는데 지금 누가 그런 이불 덮습니까? 솜을 병벽 이거 세탁하다 빤다는 뜻이죠. 대대로 솜을 빠는 솜 빠는 것을 자기 일로 삼고 있었다. 그러니까 겨울에 물빨래 하려면 손이 다 트잖아요. 옛날에 뜨거운 물이 없었기 때문에 찬물 데운 손이 탔단 말이에요. 그거 얘기하는 거죠. 이제 병벽이란 말이 나왔는데 이게 병벽이 한 단어입니다. 원래 병벽은 빨래할 때 나는 그 소리입니다. 이게 두드리고 물에 헹구할 때 그 빨래할 때 나는 소리를 그러니까 갖다 쓴 거죠. 여기 뒤에 보면 여기 한 단어다. 동사로 풀었죠. 원래는 빨래할 때 나는 소리를 형용한 것으로 의성어다. 제가 뒤에 붙여놨네요. 이 솜을 빨래하는 일을 솜을 빠는 것을 일로 삼고 있었다. 대대로 그 집안이.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빨래를 해서 손이 안 튼 거죠.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누가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이 소문을 듣고 그 방법을
약 만드는 방법을 백금으로 저한테 백금을 줄 테니까 파십시오. 사기를 원해서 저한테 파십시오. 백금으로 사겠다고 하였다. 그랬더니 이 빨래하는 사람이 취족이 모알, 가족을 모아놓고서 이제 가족회의를 한 거죠. 의논하며 말하기를, 세세위 병벽광 불과 수금한데, 반대로 읽으니까 한 대로 읽어도 되겠네요. 금 1조이 6기 백금하니 청려지라. 우리 집안이 아니면 내가 기술자니까 자기만 알고 있을 수도 있죠. 우리 집안이 대대로 솜을 빠는 일을 해왔지만 수금에 지나지 않는다. 몇 푼에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 하루아침에 그 기술을 여기 써있자면 더 편하죠. 백금으로 팔려고 하니 그에게 주고자 한다. 팔고 싶소. 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결국 팔았죠.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이 기술을 얻어서 기술을 가지고 오나라 왕에게 이제 유세를 한 거죠. 저희 이런 약이 있으니까 한번 써보십시오. 그랬는데 월유난 오왕 사지장 하니 동해 여월인 수전하야 대패월인하야 열지몽제하다. 월나라가 난리를 일으켰어요. 월나라가 쳐들어왔다는 얘기죠. 오나라와 월나라가 원래 5월 동주라고 그래서 유명하죠. 오나라와 월나라가 난리를 일으키자 오나라 왕이 그 유세했던 객을 장군이 되도록 하여, 그죠? 그 사람을 장군이 되도록 하였다. 겨울에 월나라 사람과 수전을 벌여서 월나라 사람을 크게 패배시키자 땅을 찢어서, 그죠? 땅을 갈라서 그 유세했던 그 장군이 된 사람을 봉해 주었다. 여기서 이제 에피소드 끝나면 송나라 사람 에피소드 끝나요. 능 불구수 일냐나 혹 이봉하고 혹 불면허 병벽광하니 병벽광하니 즉 소용지 이하라. 손을 트지 않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똑같은데 한 가지인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써서 제후를 큰 땅을 가지고 봉해줬고, 어떤 사람은 솜을 빠는 일을 면하지 못하였으니 쓰이는 바가 다른 것이다. 달랐다. 에피소드가 여건이 다 끝나는 거죠. 송나라 사람 그에 대한 코멘트가, 지금 그대는 오석지과 5말들이 그 박이죠. 박을 가지고 있는데 어찌하여 려는 이제 끈으로 묶다는 뜻이에요. 이 박을 자기 몸에 끈으로 묶어서 대준 큰 동이로 삼아서, 이 준이라는 게 원래 술을 담는 큰 통을 얘기하죠. 혹시 위스키를 즐기시면 그 위스키를 원래 큰 통에다가 오크통 배럴이라고 그러죠. 그 통에다가 이제 숙성을 시키잖아요. 그것처럼 비가 딱 맞네. 그것처럼 대준 자기 몸에 거기 묶어서 이거를 큰 술통으로 만들어서 강과 호수에 띄우지 않느냐, 배처럼 쓰지 않느냐 이 얘기죠. 쓰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고 호락이 무소용, 그 박이 크고 평평하기만 해서 아무것도 담을 수 없다는 것을 근심하느냐. 이 즉은 해석 안 해도 돼요. 그렇다면 그래도 되고, 그대는 아직도 봉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야부인죠. 느낌표죠. 강한 어세를 나타내죠. 그대는 아직도 봉지심,
따위로 막혀 통하지 않는다는 뜻이요. 마음속에 이 쑥이나 이런 그 것들이 자라서 마음이 탁 트이지 않았구나. 근데 여기 유라는 말 쓰세요. 아직도 봉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아직도라는 얘기니까 이게 지금 제시와 장자가 처음 만나서 한 얘기가 아니죠. 추측을 해보면 장자가 해시한테 이런 얘기를 서로 이제 많이 했었을 거예요. 많이 해서 아직도 너는 봉지심이 있으니까 봉지심을 없애라고 계속 얘기를 했겠죠. 그걸 이제 타겟으로 얘기를 했을 텐데 해시가 당연히 말을 안 듣겠죠. 그래서 아직도 그 봉지심이 있느냐라고 얘기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재미있는 얘기죠.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 글에서 핵심은 이제 대와 용이죠. 용. 커서 쓸모가 없다. 근데 해시는 논란을 벌일 때 비유를 써서 얘기를 했죠. 나한테 이제 큰 그 씨앗이 있어 심었던 이제 그 대호가 있다. 근데 이 대호가 무용이 부지다. 쓸모가 없어서 깨부리고 말았다. 얘기하죠. 이 박 얘기를 왜 할까요? 큰 박이 있는데 쓸모없어서 버렸어. 라고, 해시가 얘기를 했더니, 해자가 얘기했더니, 장자가 거기에서 이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리스판스를 하는 건데, 그냥 해시가, 나 큰 박이 있었는데 그냥 부셔버렸어. 라고 집안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걸까요? 단순히? 그러니까 에피소드,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사건이 있었어. 를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뭔가를 가리키는 게 있을까요? 이게 그냥 어떤 사건이 단순히 있었고 그 사건을 갖고 얘기한다면 그 장자가 대답할 때 그대는 유유봉지심 야부인자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어? 그거 어떻게 뭐 쓰지 않았어? 얘기하지 않냐고. 왜 여기서 끝났을 거예요. 왜 그거를 배로 쓰지 않았어? 자기 몸을 묶어서 배처럼 쓰지 않았어? 유라만드 쓰지 않았어? 라고 그냥 얘기할 수 있었는데 사실 핵심은 여기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장자가 나중에 판단을 내리죠. 아직은 봉지심이구나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해시가 노리는 건 단순히 나한테 이 대호가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뒤에 숨은 뜻은 장자 너는 말이 너무 커. 대호와 똑같아. 너무 커서 아무 쓸모가 없어라는 걸 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자 이걸 모를 리가 없죠. 모를 리가 없어서 뒤에 가서 맨 나중에 유라면 아직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네가 보기에 내 말은 그렇게 대의무용, 그죠? 무용, 오위 기무용. 기무용이 이제 박이 쓸모없어 보였다고 그러지만 네 말은 아무 쓸모가 없으니 그냥 부셔버려야 돼. 버려야 돼. 포기해야 돼. 없애야 돼. 이 뜻인데 장자는 여기서 그 얘기 알아듣고서 그대로 얘기를 하죠. 해시는 월나라 왕이 자기한테 씨앗을 줬다는 비유를 써서 얘기하니까 장자는 비유를 그대로 받죠. 비유를 받아서 송나라 사람이 비유를 써서 대답을 합니다. 비유는 비유로 답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논의를 받아들여서 그대로 던져주는 겁니다. A를 얘기하면 난 B를 얘기한다. 이런 태도가 아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자와 해시가 논란을 벌이는 것. A를 던지면 A를 그대로 받아서 논의를 더 진전시키는 거죠. 그래서 대화가 된다는 것이고 해시와 장자가 이래서 일반인들 특정한 사람 그러니까 뭐랄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장자와 해시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예요. 특별히 해시가 중요하다는 걸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재밌죠? 여기서 졸자 그는 큰 쓰임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라고 하고 뒤에 가서 이제 결론은 유봉지심으로 결론을 냈죠. 해시는 지금 그 쓸모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쓸모가 있어야 된다. 그 중국의 사유의 특징 중에 하나 약간 좀 추상화시켜 얘기를 하면 중국적 사유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게 쓰임새입니다. 쓰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쓰이기 위해서다. 어딘가에 쓰이기 위해서다. 쓰임새. 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전통적인 사고 방식이고 뭐 이태백 시에도 표현이 되고 특히 육아에서 이게 아주 오랫동안 유지되는 사고 방식인데 장자는 쓰임새를 부정하진 않아요. 부정하지 않지만 그 쓰임새가 뭐라 그럴까 해시가 생각하는 쓰임새만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건 뭐 이제 무용의 용이다 뭐 이렇게 유식하게 얘기하죠. 무용지용이다. 아무 쓸모 없음에 쓸모 없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 무용지용이 가장 잘 적용된 분야가 예술 분야예요. 예술은 뭐 자본주의가 시작됐기 때문에 예술품도 물건이 됐으니까 뭐 그렇게 얘기할 수만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예술이 꼭 그렇게 쓰임새의 차원만은 아니죠. 그래서 효용이라는 측면, 쓰임새라는 측면에서만 보면 사실 예술은 없어도 사람들 크게 뭐 사는데 불편하지 않습니다. 저는 엄청 불편하지만 예술이 없으면 세상 못 살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술, 아트라는 게 이제 이 무용지용의 대표적인 건데 뭐라 그럴까 이 장자는 네가 생각하는 기준이 다가 아니고 그 쓰임새만으로 모든 거를 재단할 수 없다는 거를 요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필 한다는 얘기가 강호의 배처럼 띄우고 강호에서 유람을 하고 유유자적하는 삶을 얘기하고 있죠. 요거는 사실 쓰임새가 쓰임새가 있는 삶하고는 정반대되는 삶이죠. 이랬다가 사람들한테 욕 바가지로 먹고 굉장히 힘들 텐데 여기서는 그런 쓰임이 아닌 다른 쓰임이라서 일단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요거만 하고 일단은 요 장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